여러분 혹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고 나서 이상하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긴 적 있으신가요? 어두운 현관문 앞에 택배처럼 놓여있던 정체불명의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묘하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무려 43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만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새 물건 대신 남이 쓰던 물건에 손을 뻗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싸게 샀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물건에는 사용하던 사람의 기운과 염이 고스란히 담긴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새 주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고 물건을 들인 뒤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물론 미신이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위험한 물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고, 카시트부터 법적으로 거래 자체가 불법인 의료기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중고거래 앱을 켤 때마다 이 영상이 떠오를 겁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건강을 잃고 재물운을 잃고 심지어 가족의 안전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중고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바로 그 물건에서 시작됩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중고 금지 물건 1위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는 다른 세계와 현실을 잇는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전 주인이 거울 앞에서 매일 울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의 흔적이 거울 표면에 각인된다고 풍수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테두리가 깨져 있거나 유리에 얼룩이 심한 오래된 전신 거울은 재물운을 막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흉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이사한 집에 남겨져 있던 거울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다는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거울은 영적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저장하는 매개체로 통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 거울만큼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물건은 인형과 사람 형상의 장식품입니다. 눈, 코, 입이 달려 사람의 모습을 한 물건에는 영혼이 깃들기 가장 쉽다고 민속학에서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주인이 수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아끼던 인형일수록 그 집착과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새 주인에게 악몽과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빈티지 인형을 중고로 사왔다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시달려 결국 폐기했다는 실제 사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갑인데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 주인의 금전 상태와 재물운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빚에 시달리던 사람의 지갑을 쓰면 자신에게도 빈곤의 기운이 옮겨 붙는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아무리 명품 변내를 하더라도 타인이 수년간 사용한 지갑은 그 사람의 경제적 에너지를 고스란히 품고 있어서 중고로 사는 것을 극도로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풍수나 기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고 물건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유아용 카시트인데 2025년 전문가들은 중고 카시트가 아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한 번이라도 사고를 겪은 카시트는 내부 충격 흡수 장치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다음 충돌 때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균열이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판매자 역시 사고 이력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카시트에는 사용 만료 기한이 있어서 보통 6년에서 7년이 지나면 내부 소재가 경화되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유아용 매트리스인데 중고 매트리스는 지지력이 약해져서 아기가 엎드렸을 때 코와 입이 매트리스에 파묻히면서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화돌연사 증후군의 상당수가
낡고 꺼진 매트리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헬멧 역시 절대 중고로 사면 안 되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헬멧 내부의 충격 흡수제는 단 한 번의 충돌만으로도 성능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도수가 있는 안경과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매매하다 적발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봉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역시 중고 거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모르고 팔았다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중고 거래에 빠져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중고거래 시장은 43조 원으로 전체 소매 시장의 7%를 넘어서며 성장률은 소매 시장 평균의 35배에 달합니다. 당근 한 곳만 보더라도 이용률이 58.9%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 35살 주부는 아이 카시트를 새로 사려니 30만 원이 넘길래 당근에서 5만 원짜리 중고를 덜컥 샀다가 나중에 그 카시트가 사고 차량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명품 지갑을 5만 원에 득템했다고 좋아했지만 한 달 뒤 원인 모를 금전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그 지갑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2025년 8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만 83,733건에 달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12만 건을 넘어서는 초유의 기록입니다. 사기 피해뿐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무심코 올린 물건 때문에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소품 가게에서 산 오래된 거울을 집에 들인 뒤 가족 셋이 차례로 병원 신세를 졌다는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고거래의 함정은 눈에 보이는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대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당근이 발간한 분쟁 조정 사례집에도 중고 물건에 숨겨진 하자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끼려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숫자들이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울이 벽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가 앉아있는 그 카시트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수의 관점에서든 과학의 관점에서든 남이 깊이 사용한 물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흔적이 남습니다. 만약 이미 중고 거울이나 가구를 집에 들여놓으셨다면 소금물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환한 햇볕 아래에 충분히 말려주는 정화 작업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카시트와 매트리스 그리고 헬멧만큼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반드시 새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매 아이의 생명 위에 가격표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도수안경이나 렌즈 화장품, 샘플 건강기능식품처럼 법으로 금지된 품목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아끼고 다시 쓰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내 몸에 직접 닿는 것,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 그리고 전 주인의 기운이 깊이 배어있는 것만큼은 현명하게 가려야 합니다. 결국 진짜 절약이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집안에는 언제나 맑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